안녕하세요. 우리 존 맥스웰 리더 마스터 클래스 우리 4장 리더십의 궁극적 테스트, 긍정적 변화 창조 우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뭐 어떤 자격, 퀄리피케이션 이런 게 있느냐 얘기를 할 때 나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죠? 변화가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는 좋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좋아졌다. 그러면 좋은 리더 그리고 변화의 매개체로서의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개선은 곧 변화다. 따라서 완벽해지려면 자주 변화해야 한다.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도 소개해드렸던 루 홀츠라는 전설적인 미국의 미식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예, 노틀담 유니버시티 그쪽에서도 했었고요. 나는 좋은 선수들을 지도했고 나쁜 선수들을 지도했다. 나는 좋은 선수들과 있을 때 더 좋은 코치이다. 예. 하여튼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전설적인 연승 행진. 그러니까 모든 이 전설적인 감독, 그렇죠? 존 우든이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UCLA 농구 감독, 또 이런 루 홀츠라는 미식축구 감독, 이런 분들이 수년 동안 연승 행진을 하거든요. 네, 대단한 거죠. 어떻게 팀을 그렇게 연합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렇죠? 비결을 물어보면 첫 몇 해 동안은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예전에 처음에 가졌던 감독의 한 10년 정도 그 초창기 시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근데 제 공통점을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 갔다는 거예요. 성장해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선수들 각자가 가진 잠재력들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로 뭉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아무것도 당연시하지 않고 탁월한 선생이며 매우 체계적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분은 긍정적 비전과 팀의 문화를 바꾸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각자의 선수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29살, 29세 때만 해도 이분은 실업자였습니다. 미국에서 29세라 그러면 군대도 안 가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30살이 넘은 거죠. 그리고 만 나이로 따지니까 그렇죠? 아이 셋이었고 아내 뱃속에는 넷째 아이가 8개월째 있었어요. 근데 실업자였던 거죠. 근데 그때 아내가 책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이분이 생각과 도량과 어떤 비전과 열정 그런 것들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또 큰 꿈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07가지의 성취하고픈 일들을 기록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소망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렸다. 예, 이분이 또 독실한 신앙을 가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만나서 차를 마시는 것, 노틀담 대학 축구부, 미식축구부 코치가 되는 것, 전미 미식축구 대회에서 우승하는 것, 태평양 상공에서 다이빙하는 것, 킬리만자로를 정복하는 것 등등 막 이런 거를 우리 같으면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거를 적고 나서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설정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면서 이루어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소개한 가치는 선택과 책임, 성장, 신뢰, 최고를 향한 헌신, 사랑 이런 거를 소중하게 여겼고 또 선수들과도 자기가 키우는 선수들과도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 루홀츠를 통해 변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팀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좋은 선생, 또 좋은 코치, 좋은 멘토가 있으면은 또 이런 본을 따라하기가 좋죠. 변화는 오케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내가 변화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는 사람 이러면서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손을 안 드는 거죠. 왜 손을 안 듭니까? 왜 손을 안 드는 이유는 뭐예요? 희생하기를 싫은 거죠. 포기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변화를 이끄는 것의 어려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에 어색해하고 그것은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People feel awkward and self-conscious doing something new. 여러분, 이 변화가 어색하다는 거는 여러분 손에 깍지만 껴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깍지를 꼈잖아요. 이거 제가 그냥 맨날 끼는 깍지입니다. 이렇게 낄 때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 뭐 이런 손으로 하고 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근데 이렇게 바꾸는 거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죠? 네. 이게 이런 어색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깍지 찌는 것만으로도 어색한 그런 거죠. 저보고 뭐 테니스 스타일 치는 스타일을 바꾸라고 막 이래 손을 이렇게 잡는 그립이라 그러는데 그걸 바꾸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던 대로 안 하고 막 다른 쪽으로 막 하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시면은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다음번 보겠습니다. 변화를 이끄는 것의 어려움 두 번째는요. 사람들은 먼저 포기하는 것이 있을까봐, 그렇죠? 포기하는 것이 있을까봐 그것에 초점을 둡니다. 아, 내가 이거를 포기해야 된다고? 나 안 하고 말지. 그렇죠? 그렇게 변화에 대해서 주저하는 것이죠. 언제나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저장하는 사람인가요? 버리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버리는 사람 아니면은 저장하는 사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음, 맥스웰은 이제 집을 정리하는 스타일이란데요. 뭐 이렇게 집에 물건들이 쌓이면 버리려는데 저는 저장하는 사람입니다. 집에 쌓아놓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포기하는 게 조금 아까운 거죠. 아, 이것도 필요한데 언제가 필요한데 또 어쩔 땐 또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래도 버려야지 새로운 거를 살 수 있고 새롭게 되는 것이죠. 성장하기 위해 포기해야 할 믿음, 습관, 또 좋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하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새로운 것을 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 피터 드러커나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거는 또 어떤 비즈니스의 뭐 회사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도 3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 된다. 내가 쓰는 기종의 뭐 핸드폰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포기하고 리뉴얼 해야 된다. 세 번째 변화의 어려움은요. 놀림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한다. 리디큐 될까봐. 내가 조롱받을까봐. 쟤 뭐 이렇게 변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들을까봐 그런 거죠. 윌트 체인벌린이라고 전설적인 미국의 농구 선수가 있는데요. 자유투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격수니까 골을 많이 넣으니까 사람들이 반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유투를 하게 되는데 계속 그 자유투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적인 또 다른 자유투 성공률을 가진 그 선수가 언더핸즈로 슛을 했어요. 언더핸즈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무릎 밑으로 다리 밑으로 이렇게 하면은
안정된 자세로 골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자유투 성공률이 90% 이상이래요. 그래서 그걸 따라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얘는 스포츠 스타라면서 그 폼이 그게 뭐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뭐 사람이 폰생폼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뭐 못해도 이 폼, 이렇게 사람들한테 놀림받는 건 못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좀 뭔가 놀림을 받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스타일입니까? 변화를 위해 추구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한마디 뭔가 조금 이렇게 까다로운 소리를 들으면 그거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지. 에이 이렇게 하는 스타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런 변화를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삶은 어땠을까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순간, 정말로 중요한 일은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죠. 네 번째는요. 사람들은 변화를 개인화하고 그 과정에서 혼자라고 느낄 수 있다. 이, 이 변화를 이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날 거야 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죠. 혼자라고 느끼고 그리고 변화를 하면서 이거는 나만의 그리고 나만의 고민이야 하면서 자체적으로 되게 주저앉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한번 팀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팀 구성원을 나열하고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는 뭐 팀들이 있다면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결정에 가장 큰 저항을 받습니까? 그 저항에 대한 여러분의 평소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여러 가지 무슨 농담이 있다 그래요. 그 전구 하나를 갈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이라는 조크가 있는데 전구 하나 갈기 위해서 배우가 몇 명이 필요할까요? 교수가 몇 명이 필요할까요? 네. 배우는 하나같이 이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한 명이 필요한 거죠. 교수는 몇 명이 필요할까요? 교수는 전구를 갈지 못합니다. 조교가 갑니다. 야, 너 가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조크가 이제 책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거 보세요.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다. 리더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얼마나 멀리까지 데려갈 수 있느냐다. 그래서 결국에는 변화를 원한다면은 미리 계획하고 그거에 따른 실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랜 어헤드라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약자를 따가지고 약자를 따서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필요한 변화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predetermine입니다. predetermine the change that is needed. 그렇죠? 아주 재밌는 이야기 저도 읽으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존 맥스웰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정말 적실한 사례들을 많이 가져온다는 거죠. 그거는 찰리 위첼이라는 존 맥스웰의 그 대필 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의 얘기를 가지고 또 좋은 사례들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영국 철도청에 하도 그 요즘 철도청에 사람들이 고객이 줄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광고 회사, 컨설팅 회사를 섭외를 했습니다. 더 알리기 위해서. 근데 두 회사가 섭외되는데 그 중에 한 회사, 더 작은 회사를 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한테 수주를 줄까 이러면서 고민을 하려고 갔는데 아주 그 리셉션부터 건성건성한 거예요. 거기 잠깐 그냥 앉으세요. 그러고 뭐 그냥 커피 갖다 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하나도 안 친절한 거죠. 막 불친절하게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딱 떠나려고 얘네들하고는 일 못하겠다 그러면서 딱 떠나려고 준비하는 찰나 갑자기
이것이 놀라셨죠? 이것이 사람들이 보는 영국 사람이 보는 영국 철도 서비스의 모습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바꿀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야, 이러니까 이 철도청장이 야, 얘네들 참 괜찮게 하겠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것도 창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변화를 미리 탁 정하고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내가 대상하는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설득할 것까지 정한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필요한 변화를 정했으면 그거에 따른 단계들을 정하는 거예요. 1년은 살펴보고 2년은 의심의 눈으로 한번 보고 세 번째, 5년째 정도 되면 이제는 보기만 하지 말고 진짜로 바꾸는 때가 되는 거예요. 필요한 변화를 정하고 또 하나의 단계들을 한번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거예요. 표면적 변화를 넘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 4번, 네 번째는 핵심 인물에게 알리는 거예요. 누구의 지지가 필요하지? 그리고 누가 실제로 추진하지? 그리고 이런 이사회라든지 그런 어떤 핵심 인물까지 있으면 핵심 인물들과 모임 이전에 모임을 해서 말을 맞춰놓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참 힘든 게 에너지가 보통 에너지가 있지 않으면 모임 이전에 모임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모임 이전에 모임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아젠다를 가지고 탁 나가면 더 공감대를 쌓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아주 핵심 인물들과 모임 이전에 모임을 가져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그분들이 전체에게 또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데 에너지가 딸리는 때는 그렇게까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필요성은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핵심 인물들과 먼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그리고 그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시간을 허용하는 거예요. 빨리 결정해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도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일단 변화는 거부하거든요. 안 돼. 그거 안 될 거야. 에이, 그거 된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는 조금 뭔가 진행이 살짝 되기 시작하니까 에이, 힘들걸. 그거 처음에는 됐는데 나중에는 안 되더라. 근데 결국에 되고 나니까 원래 그거 네 생각 그 좋았어. 나도 될 것 같았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에게 변화의 시간을 주는 법은 첫 번째로는 속도를 늦추기, 명료하게 소통하기, 아이디어를 소화할 시간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시간들이 허용된다면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행동에 옮깁니다. 변화를 원하는 그 아젠다를 가지고 실제 행동을 옮깁니다. 비전은 사람을 융합시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에 따라 사람이 모인다고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비전이 떨어졌을 때 분열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 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를 예상하라.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알리라. 질문의 답 그리고 극복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할 때 그때 그 질문이나 문제를 예상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항상 성공을 가리키라. 그래서 뭔가 하나에 이뤘을 때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 팀에서도 존 우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패스를 해서 골을 넣었잖아요. 슈터가 골을 넣었으면 그 슈터는 패스를 해준 사람에게 눈을 마주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를 해준 사람은 또 슈터에게 눈을 마주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쳐다볼 것이다.
그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성공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존 맥스웰이 이 스포츠 선수들의 예화들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존 맥스웰도 리더십 그 코칭이나 티칭에 있어서 스포츠 선수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팀으로 인해서 결과를 이루는 그 리더십들을 가졌습니다. 매일 진행상을 검토하라. 분명히 창의적으로 개선 말하라. 사람들이 내 비전을 받아들일까요? 결국엔 최종적인 열쇠는 신뢰성입니다. 존 맥스웰의 21가지 리더십의 불변의 법칙, 우리 이제 보너스 강의 때 나눌 텐데요. 수용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리더를 먼저 받아들인 후에 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와가지고 막 비전이다 이거 따라라 포지션만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플랜 어헤드의 방법으로 변화가 필요한 한 가지. 내가 어떤 변화의 매개체가 되고 싶다.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여러분의 삶의 어떤 중요한 한 가지 아젠다를 우리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